구분하기 전에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마주보고 있는 변을 2등분했을 때, 마주보고 있는 변을 2등분했을 때, 그 교점을 지나면 다시 마지막에 변이 2등분이 된다면, 그게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네, 다 들어갔습니다. 네. 자, 무게중심은 이제 G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의 특징은 뭐예요? 이 6개의 넓이가 똑같다. 네, 이게 특징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가 있어요? 여기의 길이의 비는 2대1이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 알아가지고 좀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알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도 2등분 되고 여기도 2등분 됐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중점 연결 정리예요. 네, 중점을 연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길이의 비가 이렇게가 1대1이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당연히 1대2겠죠? 자, 요게 1대2면, 요쪽에 안에 있는 요 길이의 비도 1대2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1대2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B가 2고 여기가 1인 걸 알죠? 저 선만 제가 따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점이 있고 여기가 있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A고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요렇게는 1대1이고요. 요렇게는 2대1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두 개의 B가 일치하려면 그러면은 B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1대1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3대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런 방식으로. 네. 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길이가 이제 3인데 얘가 B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B가 1이고 2라고 1대2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의 B가 또 1대2예요. 자, 1대2가 되는 이유는 선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요 길이도 2대1이기 때문에 네. 그 안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지금 2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2대1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2대1이고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게 요게 1대1이어서 지금 이 B가 3이기 때문에 3인 거고 1대1이니까 여기도 3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의 B를 나타내면은 3대 1대 2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여기에서 이제 9번 문제 풀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3대 1대 2라는 걸 알고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번 할게요. 9번에 나와 있는 건 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려져 있는데 색칠이 여기랑 여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AH 이거 두 개 합친 거를 S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고 그랬을 때 FGH의 넓이를 지금 구하시오. S로 나타내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FBH는 여기서 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얘를 X라고 이렇게 둔 거예요. 네. 자, 이걸 이제 X라고 뒀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할게요. 여기가 3대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X면 얘 넓이는 4X입니다. 자, 왜 4X인지를 보셔야죠. 아까 얘랑 닮음이라 그랬어요. 길이 B가 아까 1대 2였거든요. 그럼 길이 B가 1대 2면 넓이 B는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 4죠. 얘가 넓이 B예요. 그러니까 얘가 넓이가 X면 얘 넓이는 4X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4X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요 4X 자리가 6개가 합쳐져서 전체 넓이가 된 거거든요.
요 흰색 부분 색칠되어 있는 것도 그러니까 4x라는 거 알아.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삼각형도 4x거든요. 네. 이 노란색 삼각형도. 근데 여기가 아까 1대 3이라면서요. 근데 높이가 똑같아. 그러니까는 넓이도 1대 3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1대 3이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4x를 1대 3으로 나누면 얘가 x고 얘가 3x인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s는 뭐예요? 지금 두 개 합친 거라 그랬으니까 4x랑 3x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7x가 됩니다. 네. 그래서 s는 7x가 된 거고, 우리는 x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7을 넘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7분의 s가 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고, 그럼 7분의 s가 있는 게 답이겠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네,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0번도 마찬가지 무게중심이네요. 10번에 나와 있는 건, 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무게중심. 근데 또 다시 여기에 요만큼이 돼 있죠? 여기에 G 다시. 네. 얘도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래요. 얘가 ABC의 무게중심이 G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BC의 무게중심이 G'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G'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자, G'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시면은 먼저 무게중심이니까 요 길이가 2대1인 거는 알죠? 자, 이렇게 2대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건 얘를 G'를 지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선을 잘 그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줬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길이가 나와 있죠? 얘가 24고 29고 34였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었던 얘가 24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지나면 2등분 되니까 이 길이는 10입니다. 근데 DBC로 봤을 때도 또 무게중심이니까 하나의 길이는 6이겠죠. 그러면은 얘 길이가 6인 걸 알고 지금 나와 있는 게 CG, G' 삼각형이랑 CD, 여기를 M이라고 할까요? 네. CDM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2대 3이면 여기도 2대 3이고 얘도 2대 3이죠. 그래서 비례식은 2대 3은 G, G' 대 6 이렇게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한끼리 곱하면 3의 G, G'는 12, 그래서 G, G'는 4. 네, 이런 방식으로 2대 3을 B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으시면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건 11번. 자, 11번은 50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50원짜리는 4개, 100원짜리는 10개, 500원짜리는 3개.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1,500원짜리 물건의 값을 거스르면 딱 1,500원 내란 얘기죠? 네. 자, 이런 문제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다 세야 되는 거죠. 네. 어차피 뭐 이거를 빨리 계산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어느 정도의 규칙은 찾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주셔야 될 건 항상 금액을 지불할 때에는 큰 금액을 먼저. 네, 무조건.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금액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제일 비싼 거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1,500원을 만들려면 우선은 얘는 3개 사용하면 되죠? 그럼 얘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3빵빵. 네, 그럼 1,500원을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500원짜리만 2개를 사용하겠죠? 네, 그럼 500원짜리 2개 사용하니까 1,000원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얘를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다음 순서로는. 얘 5개 사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얘를 그럼 줄여가는 거죠. 얘 그대로 2개인데 4개 사용하고 2개 사용하고 3개 사용하고 4개 사용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500원짜리 사용하는 거 다 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00원짜리 1개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세야 되는 거죠. 네. 1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자, 500원 사용했으니까 1,000원 낼 수 있죠. 10개 빵개. 그 다음 하나 줄이면 9개, 2개. 그 다음 또 하나 줄이면 8개, 4개.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뿐이 없습니다.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뒷장 16번. 혹시 중간에 안 풀어주고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불러준 거 제가 표시해 놓긴 했는데 혹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자, 다음에 16번. 상자 안에 1부터 4까지 있대요. 근데 각각 적힌 구슬을 4가지 숫자가 각각 적힌 구슬 4개가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구슬 1개를 임의로 꺼낸 후 숫자를 확인하고 상자에 다시 넣어요. 그럼 계속 4가지 경우를 뽑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구슬 1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꺼낼 때 처음 꺼낸 구슬에 적힌 숫자를 X 1번이라고 할게요. 처음을. 이게 X. 두 번째 꺼낸 구슬에 적힌 숫자를 Y, 얘가 2번이라고 할게요. 네. 그랬을 때 8-y가 2x. 자, 요거일 확률에 대해서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 이거 생각하기 전에 전체 경우는 첫 번째도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니까 전체 경우는 16가지. 네, 16가지 셌어요. 자, 이제 여기에 맞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숫자를 넣어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뭐 자유인데, 자, 먼저 뭐 생각을 하실 때에는 얘를 넘겨서 대입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가 8이고, 2x 플러스 y라고 생각했을 때, 2x 플러스 y가 8보다 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어떤 숫자부터 대입하시는 거예요? 큰 숫자를 먼저 대입하시는 거예요. 4부터. 자, 그러면은 4를 먼저 대입하는데 그것도 배수가 붙어있는 애부터. 이런 순서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얘랑 얘 누구 먼저 대입할 거냐? 그럼 무조건 개수가 붙어있는 애 먼저 대입하시는 거야.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하죠. 그럼 8이 되니까, 자,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돼요. 1, 2, 3, 4. 다 8보다 크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을 넣겠죠. 여기다 3을 넣으면은 6이잖아요? 그럼 8보다 크려면 여기에는 3부터 들어가야 되네. 그래야지 9니까. 2가 들어가면 8이니까 똑같잖아? 네, 그리고 3이랑 4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들어가면 4네요? 2부터는 안 되죠? 네, 1도 안 되고. 2에서 제일 큰 게 8이에요. 2 대입했을 때. 네, 그러니까는 경우는
요거죠? 네. 그러면은 몇 가지예요? 6가지잖아요? 16분의 6인 거죠? 약분해서 8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8분의 3이니까 3번. 네.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이나 16번이나 다 경우를 세는 거니까요. 네.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자, 4페이지 더 없네요. 넘어갈게요, 여기. 네. 다음에 할 거는 19번이에요. 5페이지에 19번. 5페이지에 19번은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점짜리고 2점짜리고 1점짜리래요. 여기에 반지름이 이렇게가 같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다음 그림과 같이 관역의 화살을 쏘아 맞춘 부분에 적힌 숫자를 점수를 얻는다고 할 때 화살을 3번 쏘아서 6점을 얻을 확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점을 얻어야 되는 경우를 먼저 세볼까요? 6점을 얻으려면, 자,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이 있겠죠. 네, 이렇게 했을 때 3번 쏴서 6점을 얻는 방식은 지금 확인해 주시면은 다 2점을 맞추면 되죠. 네. 그러면 6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1점,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을 쏘면 6점이 돼요. 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위치가 바뀌면 다른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써놓은 거는 첫 번째 1점 맞추고, 두 번째 2점 맞추고, 세 번째 3점 맞췄다고 했지만 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얘네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얘 경우는 6가지가 나올 거예요. 다 써보면 132, 213, 231, 그 다음에 312, 321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6점을 맞출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가지인 거예요. 네. 경우 자체가. 자, 이제 7가지라는 경우를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는, 그러면은 2점을 맞출 확률은 뭐고, 1점을 맞출 확률은 뭐고, 3점을 맞출 확률을 확인하셔야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 보고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네.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하시면 이 조그만 거가 중간 원과 큰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얘 반지름이 3인 거죠, 얘는? 얘는 반지름이 2고 얘는 반지름이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 얘는 4파이, 얘는 9파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맞춰야 될 거 1점 보면 이 부분이잖아요, 테두리. 그러니까 9파이에서 앞에 있는 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9파이 빼기 4파이 자리니까 5파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2점을 맞출 수 있는 거는 4파이에서 파이를 빼야지 이 자리여서 4파이 빼기 파이를 해서 3파이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제일 작은 거는 그냥 파이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주시면, 자, 3점짜리를 맞추는 경우는 확률은 9파이, 전체 9파이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 2점을 맞출 확률은 9파이분의 3파이예요. 3분의 1 이렇게 되고 1점을 맞출 확률이 1점을 맞출 확률이 9파이분의 5파인 거죠. 9분의 5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2점만 맞춰야 돼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어서 27분의 1. 얘가 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하나만 구하면 되죠. 어차피 위치만 바뀐 거죠. 곱하는 건 똑같으니까 나중에 6 곱하면 되거든요. 1점 맞추는 게 9분의 5. 2점 맞추는 게 3분의 1. 3점 맞추는 게 9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똑같은 이런 확률이 6번 반복되는 거죠. 6개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 3약분해서 2가 되고요. 그러니까 81분의 10이에요. 아까 전에 구한 27분의 1이 있었으니까 얘도 바꿔보면 81분의 3이겠네요. 그래서 81분의 3이란 81분의 10을 더해서 81분의 13이 확률이 되는 거죠. 5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81분의 13. 많이 어렵죠? 네, 자, 확률이 생각보다 어려운 단원입니다. 네. 근데 다행인 건 있잖아요? 요번 달까지 대면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시험 안 보기로 했다는 거. 네, 시험을 봤으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있었겠죠? 네. 근데 시험을 안 보니까 네. 자, 우선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서술형으로 갑니다. 서술형 1번 0부터 5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카드가 있는데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2장을 뽑아야 돼요. 네. 1번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 제외해서 5가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간 예를 들어 1이 들어갔다면 1 빼고 또 5가지. 그래서 25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답은 25개. 자, 이제 2번으로 가요. 바로 2번은 32 이상인 자연수의 개수. 자, 제가 이 25개 중에서 이걸 세시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전체가 25개씩이니까 5개씩 나눠 갖는다고요? 자, 이렇게 나눠 가져요.